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물리해양학 연구실 김지환입니다. 저는 관측 자료를 활용한 대한해협 수송량의 경련 변화와 수송량 변동을 기계학습을 통해 예측하려고 합니다. 대한해협은 대마도를 기준으로 서수도와 동수도로 나뉩니다. 서수도는 동수도에 비해 경합성분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동수도는 서수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수송량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과의 연합 관측과 함께 우리나라의 부산과 일본의 후쿠오카를 운항하는 카멜리아 페리를 통해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관측된 수송량은 부산과 하카타 사이의 조이차와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선형 관계를 통해 배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이차를 이용해 수송량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송량을 아는 것은 동해 해양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로 유입된 해수인 대만 한류가 분지하면서 동안 난류, 울릉외 분지, 일본 연안 분지를 따라 크게 세 가지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중 동안 난류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을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동안 난류의 세기는 수송량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송량의 변화에 따른 대만 난류의 분지가 동해에서의 오징어 어획량의 변동과 연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송량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동해 해양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해협 수송량은 북서태평양 해안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변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도 해류는 북위 약 13.5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분기됩니다. 이 중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세기는 북서태평양에서의 바람 변화로 인해서 변동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중국해의 쿠로시오의 세기가 약해질수록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수송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해협의 수송량은 북서태평양의 해양 그리고 대기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대한해협 사이의 조이차를 통한 수송량의 변동성을 확인하고, 수송량의 변동을 북서태평양의 환경 자료를 통해서 약 3년 정도 앞서 예측하려고 합니다. 1985년부터 2017년 사이의 수송량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재무석 자료와 파란색 글씨로 나타낸 관측 자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적힌 자료들이 기계학습에 사용될 자료입니다. 동해에서 많은 시간 이루어졌던 울릉도 근처에서의 정지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수송량의 변동과 동해 및 울릉도 주변 해양 환경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이차를 이용한 수송량을 확인하기 위해 경합 성분을 제거하였고, CS 일부 및 회귀 분석을 통해 수송량이 증가할 때의 해양 환경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수송량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 적합한 풀리 커넥티드 롱 숏텀 메모리 기계학습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조이차, 순합 성분, 그리고 경합 성분의 조이차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순합 성분 조이차의 경련 변동을 나타내었습니다. 순합 성분 조이차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수송량 관측 데이터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이차의 경련 변동은 약 4년 정도의 주기성을 보이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수송량이 증가할 때 동해 해류 변화를 나타냅니다. 수송량이 증가할 때 동안 한류 및 북한 한류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해류가 만나 형성되는 좋은 어장인 조경수역이 북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및 오른쪽 그림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울릉분지간 통로 서쪽에서 관측된 남하하는 심층해수의 수송량과 조이차의 경련 변화가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해협 수송량 변화는 동해의 표층과 가까운 환경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층해류의 변동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어서 추후 연구를 통해 동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송량을 수치 모델과 같은 복잡한 방법이 아닌 기계학습을 통해 예측하려 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수송량과 조이차 사이의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이차를 수송량으로 변환하는데 이 선형관계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북서태평양에서의 해수 온도 그리고 바람 풍속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계열이 예측된 수송량을 나타냅니다. 예측 결과를 보았을 때 계절 변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측된 값과 수송량 사이의 R은 0.79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3년 정도의 예측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송량의 경련 변동을 예측해보았습니다. 예측된 수송량은 관측된 값보다 조금 낮은 값을 보여주었지만 변동 자체는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예측값 또한 3년 정도의 예측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서태평양의 해양 대기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수송량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순합 성분의 조이차와 경련 변동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송량이 증가할 때 동해에서의 해양 환경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학습 방법을 통해 수송량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